예, 안녕하세요. AI 네이티브 PALH나 에이다 3.0 발표를 맡게 된 SK텔레콤 AI 서비스학부의 윤현사입니다. PAA는 퍼스널 AI 에이전트 이거 약자고요. 그러니까 퍼스널이라고 하니까 나에게 딱 맞는 개인화된 그런 결과들을 주는, 그리고 LLM 같은 최신의 AI 기술들을 서비스에 적용한, 내가 하길 원하는 것들을, 그런 태스크들을 대신해 주는 에이전트,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에이닷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저는 에이닷에서 서비스를 만들고 있고요. 저는 이제 개발을 하는 사람은 아니어서 제가 맡은 요 세션은 아주 기술적인 이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저희 서비스가 나아가는 방향 같은 것들을 설명해 주는 자리가 될 것 같아요. 오늘 목차는 3.0이니까 당연히 1.0, 2.0이 있겠죠. 그래서 히스토리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3.0 피처들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이 3.0에 왜 저희가 AI 네이티브라는 이름을 붙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 이후의 방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히스토리입니다. 그 에이닷은 22년 5월에 베타 버전이 1.0 베타 버전이 출시를 했어요. 이제 그때는 LLM이 태스크를 완벽하게 다 해줄 수 있을 정도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지는 못한 시기여서, 그때는 저희가 저렇게 약간 캐릭터 기반의 약간 대화를, 그때도 이제 LLM이 대화를 잘 했었기 때문에 대화를 하는 컨셉의 서비스로 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출시를 하고 보니까 이제 사용자들하고 이제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사용자들이 여전히 대화에 대해서 조금 어려워하시는 부분도 있고, 기술적으로 대화가 아주 유리하지 못한 그런 좀 한계도 좀 있었어요. 그리고 22년 11월에 챗GPT가 나오면서 이제 LLM이 가능성이 훨씬 더 좋아졌구나. 우리가 원래 하려고 했었던 태스크를 대행하는 일들을 해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2.0 때 컨셉을 확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약간 이렇게 조금 익숙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컨텐츠들이 보여지는 UI들, 그리고 저희가 그때 당시만 해도 LLM으로 실제 서비스에 적용을 해서 유효한 어떤 그런 밸류를 주는 서비스들이 거의 없었는데요. 이제 저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전화랑 접목을 해서 이제 그런 서비스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 때 이제 뭐 통화 녹음을 하고 통화 요약을 하고 하는 그런 서비스들을 출시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8월에 3.0을 출시했습니다. 2.0을 출시하고 굉장히 반응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외부에서 써주신 기사인데, 그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챗GPT 다음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생성형 AI를 적용한 서비스다, 이제 이런 평가를 받기도 했고요. 이제 오른쪽에 있는 기사는 올해 10월에 나온 기사였는데, 저희가 8월 말에 3.0 업데이트를 한 다음에 9월 한 달간 이제 가장 이용량이 급증한 서비스, 이런 거 1위로 뽑히기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이제 버전업을 할 때마다 또 사용자들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사랑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서비스를 하고 있고, 그럼 이제 3.0 서비스에 어떤 것들이 있길래 이제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았는지를 소개를 드릴 건데요. 일단은 잠깐 간단한 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에이닷, 당신의 AI 시대를 만듭니다. 오늘 오후에 비 올 수도 있대. 우산 잊지 말고 꼭 챙겨. 일일이 기억하지 않아도 당신의 일상에 필요한 것을 알고 먼저 제안해 드립니다. 가을에 떠나기 좋은 해외 여행지 알려줘. 일상적인 궁금증부터 전문적인 질문까지 당신이 찾던 정확한 대답을 제공합니다. FOMC 전망이 어때? 당신이 원하는 것은 취향에 기반해 빠르게 실행까지 완결합니다. 역삼역에 새로 생긴 나주식당 맛있다던데? 좋아, 내가 한시로 예약할게. 에이닷은 매일 당신에게 필요한 정보와 기능들을 제공하여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더 큰 가능성을 위해 새로운 영역으로의 확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내일을 위해 SK텔레콤이 만드는 AI 에이전트. 나만의 AI 개인 비서 에이닷. 네, 3.0 잠깐 소개 영상 보셨고요. 저희가
이제 어시스트, 액션, 앤서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로 컨셉을 잡고 서비스를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서비스를 처음 이제 앱을 열어보시면은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조금 익숙한 UI죠. 이렇게 입력을 넣고 그럼 LLM이 답변을 길게 유려하게 주는 그런 UI로 다시 대화형 UI로 개편을 했고요. 이제 오른쪽에 조금 다른 점들은 여기 이제 선톡이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먼저 말을 거는 그런 기재들이 있습니다. 사용자들이 여전히 이제 대화로 뭔가의 서비스를 서빙받는 거에 대해서 조금 어색함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에이전트가 말을 거는데 그냥 단순히 그냥 어떤 이야기를 해보시겠습니까? 이런 정도의 말을 거는 게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을 해주면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을 챙겨보시면 어떻습니까? 이런 제안들을 드려서 사용자들이 아 나에게 유효한 제안이구나라고 이제 이야기를 더 끌고 나갈 수 있게 하는 그런 기재들에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이제 여기 사이드 드로우를 열어보시면 여러 가지 다양한 AI 기능들도 보실 수 있고 또 다양한 에이전트들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어시스트입니다. 이제 도움을 주는 거죠. 저희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일을 제때 알려주는 그런 똑똑한 비서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저희 비전이기 때문에 에이닷에서는 선톡으로 이러한 여러 가지 필요한 제안들을 해드립니다. 뭐 비가 올 것 같으니까 우산을 챙기셔야 된다. 아니면 일정상 다음 일정이 뭐 강남에 있는데 뭐 1시간 정도 걸릴 것 같으니까 좀 지금 나가셔야 된다라든가 아니면 뭐 통화 요약 내용을 봤더니 뭐 치과 예약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런 것들을 도와드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 필요한 일들이 뭔지를 찾아서 먼저 이제 그것들을 제안해 드리고 그것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 있게 해드리고 있어요. 이게 이제 앱을 열었을 땐 이렇게 선톡이 나오고 또 앱을 열지 않았을 때도 이렇게 푸시로 사용자들한테 필요한 것들을 알려드려서 아 에이전트를 쓰는 것들이 이런 경험이구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에이닷 앱 안에서는 이제 이렇게 푸시나 선톡을 통해서 사용자들한테 제안을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이 서비스가 되고 있는 에이닷 전화 서비스를 써보시면 이제 통화 요약이 되는데 앞에 영상에도 나왔지만 그 통화 요약 내용들 중에서 저희가 챙겨야 될 일들이 있다면 이렇게 AI 제안이라는 기능명을 가지고 이게 사용자들한테 이런 일을 해보십시오라고 추천을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이런 일정들이 통화에서 언급이 되었으니 일정에 등록을 하시고 그리고 그 일정의 시간이 되면 다시 선톡으로 사용자에게 그것을 챙기시라고 알려드리는 이런 서비스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사용자들에게 다양한 일들을 이제 도와드리는 그런 서비스들을 또 만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앤서인데 요즘 이제 LLM 서비스하면 가장 각광받는 게 약간 AI 검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용자가 물어보는 거에 대한 좋은 답들을 주는 서비스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저희도 이제 왼쪽 아래에 있는 것처럼 뭐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든 에이닷X나 아니면 같이 협력을 하고 있는 퍼플렉시티 혹은 뭐 GPT 혹은 엔스로픽의 클로드 이런 총 8개의 모델들을 한꺼번에 쓸 수 있는 멀티 LLM 에이전트라는 것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정말 좋은 모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의 질문에 대해서 이 다른 모델들의 답을 비교를 해보실 수도 있고요. 사실은 이제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들이 나오면 그 서비스들을 하나하나 다 구독을 하시는 건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매일 저희가 5,000포인트씩을 드려서 이제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모델들을 또 다양한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것들을 또 직접 서비스를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LLM 서비스니까 입력도 좀 길게 하게 되고 출력도 길 수 있기 때문에 PC 버전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저희가 ADOT 영어로 저렇게 쓰는데요. ADOT.AI라는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료로 5,000포인트로 다양한 모델들을 쓰실 수 있으니까 이 기간 동안에 많이들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잘해주는 것도 있지만 이제 궁극적으로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내가 원하는 태스크들을 해결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할 텐데요. 이제 몇 가지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음악을 담당하는 뮤직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음악을 추천해 줍니다. 뭐 무드나 내 기분에 맞춰서 또 해주고요. 아니면 장르나 가수 이름으로도 검색을 하는데요. 저희는 이제 AI 플레이리스트라고 부르는데 플레이리스트를 만든 다음에 굉장히 대화로 편하게 편집이 가능해요. 좀 더 빠른 템포의 노래를 더 넣어줘. 뭐 아니면 뭐 아이유의 노래를 추가해줘. 뭐 트로트 장르는 빼줘. 뭐 이런 식으로 대화로 플레이리스트를 쉽게 만드실 수 있고 그리고 직접 에이닷 앱 안에서 그 노래들을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노래를 듣는 이런 태스크뿐만 아니라 뭐 이런 내가 좋아하는 가수들의 소식을 듣는다거나 아니면 음악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전문적인 대화도 나누실 수 있고요.
음악뿐만 아니라 이런 미디어 컨텐츠 같은 경우도 똑같이 다양한 미디어 컨텐츠를 기반으로 한 추천과 대화를 나누실 수 있고, 요즘은 이제 OTT마다 오리지널 컨텐츠가 다 다르다 보니까 이제 플레이할 수 있는 곳이 다른데 이제 그런 것들도 다 찾아서 이제 연결시켜 드리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컨텐츠들을 추천하는 전문 에이전트뿐만 아니라 이제 뭐 증권 에이전트라고 해서 뭐 공시 정보나 이런 것들 알려드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관심 있는 기업에 대한 정보, 뭐 영업이익이 얼마 되는지, 재무제표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이제 대화를 통해서 쉽게 사용해 볼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 외에 조금 더 뭐 태스크가 좀 더 강조가 돼 있다고 한다면 이제 아까 영상에도 잠깐 나왔지만 영화 예매 에이전트가 있어요. 이제 영화 예매라는 게 이제 생각보다 간단한 것 같으면서 만들 때 조금 고민되는 포인트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영화를 고르고 극장을 골랐는데 시간을 봤더니 시간이 안 맞으면 다시 돌아가서 극장을 또 골라야 되고 막 이런 과정들이 생각보다 이제 불편한데요. 이제 뭐 베테랑 2 예매해줘 뭐 이렇게 대화로 쉽게 할 수 있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에이전트가 개인화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주로 뭐 CGV 명동을 자주 방문한다. 그러면 자주 가시는 CGV 명동으로 예약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에게 맞는 결과로 예매를 도와줍니다. 이제 예매 같은 거는 앞에 검색이랑 좀 다르게 이제 돈도 걸려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굉장히 미션 크리티컬한 영역인데, 이런 부분에서도 LLM으로 서비스를 하는 경험들을 저희가 상용화시키는 경험까지 해봤고,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 뭐 커머스나 여러 가지 영역에서도 LLM으로 다양하게 대화로 이런 서비스들을 할 수 있게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3.0에 있는 기능들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3.0에 이런 기능들이 들어갔는데 저희가 이걸 왜 AI 네이티브라고 부르냐면요. 저희는 사실은 이제 기존에 그 전부터 누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에이전트들을 하던 이제 회사인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전의 기술 요소들이 같이 섞여서 서비스가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NLU라든가 아니면 기존의 룰 기반의 추천이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이 확장성에서 조금 제약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서비스를 쓸 때 보시는 거는 눈으로 보시기에는 앞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어떤 기능이 있고 UX가 어떻게 바뀌었다고 느끼시겠지만 사실은 뒷단을 다 LLM 베이스로 완전히 다 뜯어 고치는 게 이번 3.0에 저희가 했던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대화도 좀 더 유려해지고, 그 다음에 AI 검색도 할 수 있고, 앞에서 영화 예매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스크 같은 것도 LLM으로 실행을 할 수 있고, 개인화도 훨씬 더 잘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3.0의 뒤에 저희가 했던 고민들이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기존에 이제 이런 대화형으로 서비스하는 에이전트라고 하면은 보통 NLU를 많이 사용하니까요. 뭐 이런 예시들 기준으로 보면 뭐 파묘 예매해줘 이렇게 얘기하면 NLU에서 파묘가 영화 이름이고 예매해달라는 펑션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사실 영화 예매를 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극장이나 상영 시간이 다 있어야만 실행할 수 있으니까 이런 정보가 빠졌네, 어느 극장에서 예매할까요? 이렇게 다시 물어봐야겠다. 이런 판단들을 이제 다이얼로그 매니저라는 시스템에서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채워지면 액션이 진행이 되는데요. 이런 과정들을 통째로 다 LLM한테 맡기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의 질문에 대해서 이해도 LLM이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정보가 빠졌는지 판단도 하고, 그런 것들이 판단되었을 때 다시 물어보기도 하면서 정보를 채우고 실제 API 콜을 해서 그 액션들을 수행하는 것까지 다 LLM으로 만드는 것들을 저희가 이번 3.0에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백엔드 구조들이 되게 많이 바뀌게 되고, 뒤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모든 게 다 이렇게 LLM과 연결된 형태로 서비스가 진행이 되게 전체 시스템을 다 고쳤습니다. 그래서 LLM도 이렇게 하나의 LLM만 쓰는 건 아니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여러 가지 모델 사업자들이랑 제휴를 하고 있으니까 다양한 모델을 이제 쉽게 바꿀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을 가지고 있고, 당연히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RAG나 뭐 검색 뭐 그 다음에 개인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다 LLM 베이스로 운영하는 형태로 백엔드를 다 완전히 뜯어 고쳤다. 이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서비스 개발 사이클 같은 것도 되게 많이 바뀌게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새롭게 프로세스를 적용해야 되는 챌린지가 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회색 박스 같은 게 전통적인 방법이죠. 이제 기획자가 시나리오를 기획하고 개발자가 개발을 하면 그것들을 검증을 해서 출시를 하고 디플로이를 하죠. 근데 이제 이런 초록색 박스 같은 일들이 더 많은 고민들이 추가되는 거죠. 예를 들어 시나리오가 나왔는데 어떤 모델로 서빙을 하는 게 좋을까? 이런 판단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LLM으로 서비스를 만들고 계신 많은 분들이 해보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프롬프팅을 해가지고 서비스를 같이 만들면서 프롬프팅을 계속 다시 하는 이런 이터레이션을 돌면서 LLM으로 더 좋은 품질의 서비스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게 되고요.
이런 프롬프팅을 계속 반복하는데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거나 더 품질을 끌어올리고 싶다고 하면 이제 필요한 데이터들을 모아서 파인 튜닝 모델을 직접 만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모델에 맞는 프롬프팅을 다시 하게 되고 이런 유의 과정들이 기존의 서비스 개발 방법론하고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된 것이고 저희도 이제 이런 경험들을 많이 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사실은 배포할 때도 서비스 자체만 배포를 하는 게 아니라 그 해당 모델도 배포해야 되고 그 모델도 같이 관리를 해야 되는 이렇게 업무 프로세스가 뒷단에서 많이 바뀌게 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제 개인화인데요.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개인화를 위한 어떤 컨디션들을 따로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데이터들을 통합적으로 다 LLM한테 주고 LLM이 판단할 수 있게 맡기는 형태로 개인화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아이템을 지금 추천하는 게 제일 좋은지에 대한 판단도 LLM 베이스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런 아이템들이 결정이 되었을 때 그 아이템에 대한 개인화 메시지, 왜 당신한테 지금 이 아이템을 제안하는지를 워낙 문장을 잘 만드는 LLM의 특성을 활용해서 사람마다 다 다르게 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기존의 시스템들은 사실은 개인마다 다 다른 메시지를 준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해지고 당연히 이제 고객의 피드백들을 받아서 이 모델들을 점점 더 고도화해 나가고 그런 구조들을 그런 기반을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하고 있던 이런 메시지들은 약간 기존에 좀 기획자들이 정의했던 시나리오 베이스로 이제 진행되는 그런 메시지라면 지금 이제 3.0에서 보시는 여러 가지 선톡이나 이런 제안들은 다 LLM이 직접 여러 가지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왜 지금 이걸 쓰면 좋은지를 잘 설득력 있게 설명해주는 그런 류의 서비스로 바뀌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 뭐 다양한 LLM 베이스로 돌아가는 시스템들을 또 만들어서 서비스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증인데요. 사실은 이제 기존에는 뭐 서비스 시나리오가 있으면 테스트 케이스를 뭐 TC를 100개 만들고 100개 중에 뭐 98개가 오케이가 되면 뭐 출시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판단을 했다면 사실은 거의 모든 질문에 대답을 잘 하는 LLM이라는 특징을 감안해 봤을 때 사실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검증을 해야 되는지 판단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요. 품질이 좋다는 정의를 내리기도 어렵고 또 그거를 테스트하는 방법론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새로 디자인이 돼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부적으로 이제 스펙트라라고 부르는 이런 서비스 관점에서의 크게 2개의 매트릭 그리고 모델 관점의 2개의 매트릭을 또 세부적으로는 4개씩 나눠서 16개의 지표를 가지고 에이전트의 품질을 평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서비스 관점에 뭐 예를 들면 세이프티라고 하면 적절한 대답, 뭐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잘못된 발언을 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도 판단하게 되고요. 톤 앤 매너라고 하면 단순히 말투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얼마나 같은 질문에 동일한 결과를 주는가 그리고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나가면 이 앞에 대화와 연관돼서 얼마나 더 좋은 답을 주는가 이런 것들도 평가하고요. 서비스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모델에 대한 평가도 당연히 같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까도 계속 모델을 같이 관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모델에 대한 퍼포먼스나 애큐러시에 대한 테스트도 굉장히 에이전트의 품질을 정의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어서 이렇게 품질을 정의한 요소들을 정리하고 이것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이 직접 TC를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또 자동으로 이런 테스트를 계속 하면서 품질에 대한 평가를 하고 물론 이제 100% 이렇게 다 자동으로 맡겨놓을 수는 없으니까 이제 사람이 일부 같이 테스트를 해서 최종적인 품질을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고정돼 있다기보다 모델이 바뀔수록 그리고 이 스펙트라를 돌리는 그 모델이 진화할수록 계속해서 더 고도화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그래서 저에게 품질 검증을 LLM 기반 서비스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번에 저희가 조금 내부적으로 노하우도 쌓고 그런 업무 프로세스도 만들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자평할 만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을 가지고 3.0을 만들었고 아까 3.0의 기능들을 소개를 시켜드렸고 나름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다음에 이제 에이다스는 뭘 하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보면은 이제 서비스 관점이 있고 비즈니스 관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서비스 관점이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에이전트, 퍼스널 에이전트를 지향한다고 했으니까 더 정교하고 더 정확한 개인화를 하려고 노력을 계속 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대화 문답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얼마나 유려하게 고객들이 더 쓰시기 편하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아까 영화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태스크들을 하는 것들을 얼마나 더 다른 도메인에 다른 유스케이스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고 이런 고민들을 담아서 아마 이제 4.0 서비스 같은 것들을 준비를 하게 될 것 같고요. 이런 서비스의 한 축이 있다면 이제 비즈니스적으로는 그럼 이렇게 저희가
이제 알게 된 그리고 가능성을 발견한 에이전트의 경험들을 어떻게 하면 여러 서비스들에 적용을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쓰시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더 효용성을 높일 것인가라는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이제 파트너십도 필요하고 더 나아가선 생태계도 구축하는 게 필요하고 이제 이렇게 되겠지요. 그래서 요거와 관련된 내일 있는 강의를 잠깐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첫 번째로 그 서비스적으로 발전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 에이다 전체를 총괄하는 김용원 부사장님이 내일 3층 오디토리움에서 이런 패널 토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저는 3.0이 좋은 반응을 얻었고요. 이런 모습이 있고요. 이런 의미가 있고 약간 좋은 의미의 이야기를 많이 했다면 내일은 좀 더 날것의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고민들 이런 것들을 들으실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뭔지, 그리고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각 사업자들은 무슨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 그러면 근미래엔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LG전자나 아니면 저기 스타트업의 라이너나 아니면 야놀자나 이제 이런 서비스 각각 다른 인더스트리의 서비스 주제들이 같이 오셔가지고 이 에이전트 기술이 해왔던 가능성과 현재 한계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나갈지를 굉장히 토론하는 그런 재밌는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요거는 꼭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의 이제 그 생태계 확장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요 패널 토의 뒤에 3층에서 저희 전체 사업 전략 담당하는 김지윤 담당님이 어떻게 이제 이렇게 제휴를 확장시켜 나가고 생태계를 키워 나갈 건지에 대한 방향성을 설명을 해주실 거고요. 저희 이런 파트너십의 첫 번째 케이스가 에이다 전화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에이다 서비스랑 전화 서비스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같이 발전해 나갈 건지에 대해서 또 전화 담당하는 조현덕 님이 소개해 줄 세션이 있으니까 같이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이 내용이랑 묶어서 같이 들어보시면 저희가 하고 있는 에이다 서비스에 대해서 더 많이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